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갔죠. 저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삶에서 보면 학원 다니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딴짓해요. 그 수학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 단어 외우고 있고 굉장히 삶이 비효율적인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명히 대단한 시간을 내서 길에다 시간을 부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듣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이 그룹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정확히 짰거든요. 첫 시간에 그리고 양성,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이제 하우. 좋겠다. 돈 벌어서 좋겠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냐 마지막 활용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패턴의 사람들을 보면 늘 어른이든 95점까지 하다가 나가요. 결국에는 그런 차이더라고요. 물이 99도 100도 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1도 비커를 놓고 물을 끓여보면 10도 때나 80도 때나 99도 때나 차이가 없어요. 99도쯤 되면 이제 기포가 올라오면서 물이 끓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에게 성공 시스템을 강의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차이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닌데 그 임계점을 못 넘더라. 제가 이렇게 물구나무 보면서 저분들이 아마 부득이 바쁜 일이 있어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워. 들어오시겠죠. 오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삶을 할 때 99를 해놓고 일을 못해 포기하거나 99를 못해 스스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측이상이라는 말 아시죠? 여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아이디는 우측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뭘 강조한 거예요? 운을 강조한 거예요? 기술을 강조한 거예요? 그 말은? 운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하토 막 잘 되면 우측이상이야 그러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해석은 굉장히 다릅니다. 천재란 99%의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이렇게 하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이요? 그걸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뒤에 있는 1% 때문에 천재가 되거나 안 되거나요. 99%를 노력했는데 1%의 영감이 없으면 특출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력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천재가 되려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는데 만약에 1%의 영감이 아무리 있어도 98이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도 할 때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감까지 갖고 있으면 당연히 천재가 됐을 때 이런 해석인데 우린 노력만 강조해요. 운칙 이상이면 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우리 저 라인이 이명진 배조원 사장님, 배재현 사장님, 이 김용기 사장님, 까지 이민호 사장님은 아닌데 이 4명의 공통점이 있는 게 훌라를 좋아해요. 아니 모임 훌라 쳐요. 근데 훌라가 사실은 기술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패가 잘 들어오면 돈을 따기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한 7년째 모이면 한 2시간씩 훌라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제 생일날 어떻게 엔트리 갔는데 하루의 기운이 나한테 모였는데 그날 제가 판돈을 다 쓸었죠. 한 100번 정도 게임을 해서 한 번 제가 딴 적이 있지 99번은 돈을 다 잃었어요. 뭔 차이인지 아세요? 3의 기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누가 무슨 패를 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데 난 내 패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3이라는 기술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이런 강의를 왜 와야 되는지 아세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예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저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할 거라서 그냥 제가 적어온 것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반복될 내용이라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안 할 텐데요. 저거 안 보고 하면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요. 최초로 만든 사람이 돈 벌까요? 그걸 응용한 사람이 돈을 벌까요? 예를 들어 테레비를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고 테레비를 활용해요. 홈쇼핑을 운영하고 테레비를 활용하여 방송국을 운영한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그거예요. 인터넷은 누가 만드는지 실제로 인터넷 만든 사람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가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걸 벽에 응용한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여러분 연간 메나텍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돈이 많을까요? 메나테크의 이익금이 많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메나텍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우리 최고 리더들, 뭐 일반 사업자들 그냥 내먹는 거 정도 돌아오는 것도 빼놓고 저처럼 1년에 2억, 3억씩 버는 사람들 다 합치면 그게 몇백억이 되거든요. 몇천억? 적어도 한 1,000억 가까이는 돼요. 그 받아가는 소득이 메나텍은 1년에 100억도 이익이 안 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품을 만들고 물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실제로 100억도 안 났는데 그냥 이걸 활용하는 정치만 사장님, 저, 이명진 배조원 사장님, 그 사람들 소득을 합치면 회사의 소득을 능가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제가, 저는 워낙 하도 가난했고, 그래서 누가 왜 부자가 되는지를 들여다봤는데,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들여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영사업자들이에요. 오늘 기회가 되면 유튜브 들어가서 백종원이라고 쳐보고 백종원 어록을 쫙 읽어보세요. 백종원이 국회에 나가고 국회의원들이 막 삿대질 했잖아요. 너 말이야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자영업 다 죽인다고. 이야 백종원이 명쾌한 말을 하는데 야 백종원이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 음식값은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요. 뉴욕 행복편의 커피값보다 한국의 커피값이 더 비싸요. 여태까지 우리는 한국의 커피값이 비싼 이유가 임대료가 비싼다고 알았는데요.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죠. 백종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영업자들 뭐 최저임금제, 최저시급 올려서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죽는 구조로 자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택했으니 세상에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 울고 싶은데 이 문재인이가 뺨을 딱 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아우성 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정치 세력들은 그걸 활용해서 서민 죽인다고 막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을 좀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집시다. 여담 한마디 할까요? 삼성에 분식회계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 닫게 해야 돼, 살려내야 돼,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20조 원이 묶여있어요. 서민 돈이. 20조. 8만 명의 서민이 피눈물 나는 돈이 거기 묶여있어요. 그거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거 살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힘들지만 죽여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 알 건데요. 오늘 그 다음에 한번 해드려볼게요. 언론 어떤 텔레비도 어떤 얘기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한 번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 비슷한 회계장부를 조작해가지고요. 미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 아세요? 메모에다 찾아보세요. 앨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앨론. 미국의 에너지 기업. 미국 석유의 20%를 유통시키는 최대 에너지 기업. 제가 고려대학 경영학과 다닐 때요. 앨론 사례만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앨론이 뭘 혁신했다, 뭘 혁신했다. 이 회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합니다. 뭐가 문제냐? 회계장부를 조작한다는 건 상품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상품? 회사의 주식이라는 상품. 회사는 뭘 팔아요? 회사의 건강도를 세상에 알려서 우리 회사 주식 사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 검진 상태를 알리는 게 재무제표인데 건강 상태를 속인 거예요. 몸에 암이 있는데 암이 없다고 속이는 거죠. 그게 분식회계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얼마를 분식회계를 했냐? 1조 5천억을 했어요. 1조 5천억. 미국의 에너지 시장의 20%를 담는 어마어마한 석유 회사가 1조 5천억을 장난질 쳤죠. 회사 매출의 규모로 따지면 삼성바이오랑 게임도 안 되는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큰 회사예요. 이 회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파산. 이 회사의 회계장부에다가 사인해주고 이 회계가 맞다고 사인해준 컨설팅 회사가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사예요. 연봉 수십억이 되는 컨설턴트만 3,000명을 데리고 있던 컨설팅 펌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니네 도장 잘못 찍어서 파산.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 이 회사의 당시 경영자하고 오너가 있어요. 경영자하고 CEO하고 오너, 대주주 둘이 합작해서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형을 얼마 받았을까요? 24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너는 감옥 수감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경영자는 아직도 감옥살이 돼요.
이번에 삼성바이오가 얼마 했어요? 4조 5천. 이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아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언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8만 명 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런 기업이 또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어떤 방송국도 없고 어떤 TV도 없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영사업자들 뭐가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구조가 틀린데요. 제가 작년에 말레이시아 놀러 갔다 왔거든요. 제 친구가. 제가 고대 경영학과 동기인데요. 걔가 직장이 좀 잘못 풀렸어요. 주대우를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직장이라는 게요. 아무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도요. 시간이 지나면 레벨이 다운돼 버려요. 약간 이상한 중소기업을 가서 중소기업도 쫓겨나가지고 이상 콜센터 팀장을 하더니 나머지 동기들은 대기업에서 과장되고 부장될 때 뭐 아줌마들 연봉되는 콜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도 나와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지금 닭갈비집을 해요. 근데 인생 역전됐어요. 가봤더니 한 달에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말레이시아 계층 닭갈비집을 갔더니요. 가격대를 환율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아. 1인분에 9,000원이야. 만불, 국민소득 만불인데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그런데 막 바글바글해요. 다 제하고도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골프 치고 애들 국제학교 보내고 저축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친구가 가게를 내겠대요. 야, 조심해. 한국에서는 가게가 위험하니까. 야, 말레이시아는 가게가 여는 거 안 위험해. 그래서 뭐가 그랬대? 일단 이 동네는 권리금이 없어. 여러분, 잘못을 신 건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 동네는 인테리어란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옷장사하는 가게가 나가서 비어있잖아요. 내가 식당 가고 싶죠. 의자 몇 개 놓고 식당 여기 딱 하면 돼요. 근데 안 되고 정내 그럼 한 달 월세 내고 나 빠져나오면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근데 자영사업이 왜 피멍이 드느냐? 인테리어예요. 얼마가 남겠다고 1억으로 인테리어라고. 저 여러분 이제 점심 때 식당 가서 이렇게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보라고. 3,200원짜리 국수 팔아 뭐 남겠다고 딱 적어도 1억 이상을 처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테리어. 근데 우리 2년 3년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고. 우리 그 근원적인 구조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최저 시급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막 졸업반 때, 야, 너 어디, 뭐, 금융 갈 거냐, 너 제주 갈 거냐, 우리 직업 막 선택할 때 한놈 새끼가 아주 정 떨어지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직장 다녀서 받는 게 그게 돈이냐고, 세모이지. 세모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딱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게 세모의 속성이에요. 그 아버지가 직원 300명을 거느리는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절대 취직 같은 걸 엄두도 생각하지 말아요. 네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세모이 300명 정도 새 키우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저도요, 야쿠트 왜 나왔는지 아세요? 머리 써서 죽어라고 회사 돈 벌어줬더니 나한테 고작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야, 더럽고 치사하다. 회사에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고 내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근데 제가 회사를 찾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한테? 회사에 충성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세모이 주면서. 속으로 비우는 거죠. 이런 세모이 받고 행복한 놈들. 거기다가 가끔 저렇게 수익도 하나씩 받아서 뭐 샤샤해서 화이팅하고 집에 헤어지고 다음날 또 화이팅 다시 나타나고. 물론 비웃지 않겠어요? 실제로 오너들은 그렇게 비웃어요. 이런 독립심 없는 놈들. 그러면서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 기억하세요? 기회란 누구의 기회를 먹고 살아요. 좀 적어놓으세요. 이런 말 명언이에요. 기회란 누구의 기회를 먹고 살아요. 회사 사장님에는요, 어떤 기회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직원 한 사람이 어딘가 가서 더 멋진 일을 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세모이 주면서 뺏어오는 거죠. 그걸 전문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나와서 뭔가 사업하면 더 클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안정된 월급을 선택할 때 포기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회를 뺏거나 억압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회로 수용시켜야 되죠. 그쵸?
근데 네트워크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흥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리더로서 일할 때 스스로 열심히 일해라, 최선을 다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못할 거예요. 왜? 그래봤자 니네의 끝이 뻔한데 그래봤자 니네는 월급쟁이란 말이야.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뭐 해먹고 살지 고민해. 왜? 내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저 창원에 있는 연매출 3천억 하는 현대자동차 1차 vendor 회장님이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 시작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순준하니까요. 그 회장님이요. 며느리한테 람보르기니를 사줬어요. 왠지 아세요? 람보르기니 정도 몰면 어떤 차도 근처에 안 가요. 백밀러 하나 건드리면 차 팔아줘야 돼. 며느리 언놈도 건드리지 못하다고 애 난 우리 며느리 타고 다니라고 람보르기니를 사주는 시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이 왜 네트워크를 했는지 아세요? 한평생 목숨 바쳐 나랑 이 회사를 키웠던 사람 나한테 자기가 몇억씩 챙겨주지만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버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저들은 못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정확히 네트워크의 비전을 들어보니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시작. 그리고 부회장부터 이사까지 다 모아놓고 낮 시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부업으로 메나테크를 해놔가지고 회사 전체가 메나테크를 해요. 임원들이. 그분은 비교적 양심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릴 건 되고 몇 가지 강조 좀 해볼게요. 좀 전에 바로 전에 제가 7층에 내려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회사 자랑 좀 할까요? 이 사람은 랜던 프레드릭이라고 메나테크의 대주주인 프레드릭 회장의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메나테크 코리아 경영하기 위해서 일주일은 코리아, 일주일은 미국 왔다. 좀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출발을 막 공항을 해야 되는데 나를 만났는데 사실 제가 한 달 전인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한국말로. 아우, 그래, 한국말 풍경 있었어요. 저의 마케팅 컨설턴트의 경험으로 이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만나서 하이 그랬는데 먼저 너 시간 되냐? 나 5분만 얘기할 수 있냐? 청에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짐 싸서 비행기 타러 가야 돼. 그러니까 직원들은 막 안절부절인데 15분 동안 얘기하고 올라왔어요.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인데요. 대주주가 우리 회사의 대주주는요. 회사를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스탠딩 회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중학교도 못 나와가지고요. 프라이팬 방문 판매를 시작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부터 기업 수십 개를 갖고 있고요. 텍사스에 집이 있거든요. 정문부터 집까지 4km예요. 농장을 큰 걸 갖고 있는데 정문에서 띵동 누르면 선물도 4km 들까요? 현관이 나와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그가 지금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리더를 봐야 된다 그러죠? 회사를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소유 구조를 봐야 됩니다. 오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메나테크에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올바라요. 정말 훌륭해요. 있는 집 자식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있는데 얘는 태어날 때 있는 집 자식이었는데 훌륭해요. 이 경청하는 태도가. 여러분 회사에 대한 신뢰는 한번 가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 좀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옆에 있는 통역사한테 막 얘기하는데 내가 이분 옛날에 얘기했잖아. 한 달 전에 한국 사람 막 통역하는데 굉장히 한국에 스마트한 사업자가 계시 그분이 이분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알아보더라고요. 깨알 같은 제자랑 했어요. 자 1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10분 안에. 오늘은 작두를 타시는 관계로. 근데 하나 적어놓은 거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배정원 진짜 멋지죠? 인생 바뀌었죠? 자기 자녀도 마우리까지 계속 데려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분은 진짜 실제로 돌아가셔도요. 두뇌가 다 돌아가셔도 자녀들은 평생 GIP는 가요. 우린 브론즈 PD 이상만 하면 평생 GIP는 가거든요. 물론 실버 PD 계속하면 평생 하와이 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두 자녀가요. 엄마 아빠 안 계셔도 평생 초청받아요. 그런데 이분의 7년 전 얘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시스템을 너무 무서운지. 7년 전에 사업한 지 제가 얼마 안 돼. 이분은 뭐 더 먼저 하셨지만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게 우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막 하는데 이분이 어디 떡집단이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이마트를 갔더니 갑자기 이마트에서 회색 이상한 있죠. 그 입구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입구에서 뭐 물건 훔쳐가나 마나 이러고. 자 보세요. 그때 배재현과 유희성을 비교해 볼게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당시 배재현 사람이 제 축컨대 200만 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이마트 앞에서 카트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당시 저는 강의가 밀려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1시간에 100만 원씩 받으면 한 달에 2,500씩 벌던 강사입니다. 자, 그런데 메나텍이라는 시스템에서 배재현과 유희성이 LOS가 되다 보니까 스폰서 파트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아까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오피스텔 열채도도 안 바꿔주는 사람으로 됐죠. 물론 그분이 꽁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배재현 사람이 꽁돈 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PPD가 될 때까지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 플랫폼이 없다면 그분은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스스로 건강공부 두고 네트워크라는 공부를 아메이를 통해서 한 10년 정도 한 자산이 있는데 그걸 이마트 홈플러스 앞에 서 있을 때는 그게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요. 그런데 메나텍이라는 시스템에 딱 들어오니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 강연도 엄청 뛰어나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 시스템과 만나느냐에 따라 빛이 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시간이 나에게 나중에 자산이 될 거냐 아니면 일회용으로 사라질 거냐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30년 농사를 졌다고 칠게요. 그럼 30년 농사지면 1년 농사진보다 30배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오히려 1년 농사진 사람이 첨단 농업을 적용해서 30년 농사진 사람보다 능가하죠. 시간의 레버리지, 경험의 레버리지가 작동되지 않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삶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냥 부모한테 자산 물려받지 않은 사람, 부모로부터 아주 탁월한 외모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시간을 갖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시간 갖다 파는 거예요. 취직을 다른 말로 좀 험한 말로 해볼까요? 내 8시간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간을 회사에 팔아먹는 행위예요. 누군가에게 파는 거죠. 8시간 동안 적어도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유를, 헌법이 보장된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그렇게 팔았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자산처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로가 되는 일이죠. 30년 동안 저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캐셔를 했다고 칩시다. 30년 지나면 30년의 노하우가 쌓여요? 안 쌓이죠. 네트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메나테크는 시간이 배반하지 않아요. 오늘 이거 메시지를 기억해요. 다시 한번. 메나테크는 시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럼 이 안에서 왜 빨리 성공한 사람이 있고 늦게 성공한 사람이 있냐?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미 갖추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 부분을. 좀 늦게 성공하는 좀 못 갖추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갖출 수 있다. 세 번째, 어떤 차이가 또 생기냐면 시스템적이냐 시스템적이지 않느냐. 아까 첫 시간에 첫 번째 얘기했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은 학원 가서 배우려고 딴짓하는 애들 절대 공부 못해요. 시스템. 지금 저는 시스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무리 짓게요. 뭐 마무리 짓냐? 쭉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제 이 시스템 강의는 워낙 여러분이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마음속으로 해냈습니다. 여기 펜가 있는 거 없는 거 엄청 달라요. 우리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됐는데요. 여기부터 할게요. 넘어가고. 자,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계속 곱씹어 보세요. 시스템이 뭐지? 이렇게 이해해. 시스템은 따라해요. 지렛대. 지렛대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물건을 드는데 지렛대로 드느냐 내 힘으로 드느냐 그 차이인 거죠. 배재현 사장님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희성이라는 지렛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본질은 그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스템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여러분 맥도날드도 불법이 될 뻔했던 거 아세요? 이 연방 투표에서요.
이게 뭐예요? 맥도날드가 시스템을 파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햄버거를 만들고 패딩을 만드는 그 튀김하는 기술의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안착시킨 다음에 가맹점들에게 시스템을 판매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기준에 볼 때는 이런 나쁜 놈이야. 아니 우리 이런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한번 중개해주면 하면 끝이지. 매달 그 집 사줬으니까 1,000원씩 더 내세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2표 차로 합법이다. 저건 지적자산이다. 그래서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맥도날드가 합법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 유명한 한정식집 5만원, 7만원짜리 저는요 어느 식당을 들어가든 음식보다는 이 구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예측해요. 몇 달에 문 닫을지. 이 시스템이 복잡하고요. 손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는요. 사업이 번창해도 나중에 그 구조 때문에 깨먹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식당 테이블 5개 놓고 할 때 한 달에 1,000만원씩 남았대요. 그래서 2,000만원 벌면서 테이블을 2배로 늘렸대요. 2배로 늘리면 고정비용이 2배로 나가는 거예요. 월세부터. 그때부터 한 달에 300도 못 가져가고 있어요. 뭐 말인지 아세요? 이 구조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떤 게 좋은지 아세요? 식당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식당이 뭔지 아세요? 샤브샤브 집이에요. 한 테이블 앉아있으면요. 처음에 야채 대표 먹고 고기 대표 먹고 나중에 추가해서 먹고 죽 대표 먹고 아이고 3,000원짜리 국수집이 훨씬 시스템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 백종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종원이. 응? 구조다 이거지. 여기 24살짜리가 어떻게 2년 만에 연봉 1억 5천이 됐겠어요. 이 친구한테 이쁘기도 하고 머리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쓴 거예요. 응? 여기 손희사님 얘기 끝났고요. 여기 아까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너무 잘하면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얘기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밑에 있는 미국 그 친구는 이제 회사를 붐업시키려고 이제 온 거예요. 왜? 코리아가 한국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맨하탄에 27개국 나와 있거든요. 에? 미국 본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25개국, 그리고 코리아, 매출액이 셋이 똑같아요. 미국은 원래 인구도 많고 우리보다 25년 됐잖아요. 이미 우리가 미국 매출을 따라잡은 지는 한참 돼요. 근데 그 외에 외국 나머지 26개국의 전체 매출을 합해도 코리아 매출을 쫓아온다, 못 쫓아온다? 못 쫓아온다. 이게 지금 미국 경영자들의 궁금증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맡은 오너의 아들이 지금 일주씩 핑퐁하면서 여기 가서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LA를 갔다 왔는데 먹어본 사람은 많은데 왜 제가 LA 갔더니 맨하탄 다 알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먹어봤었대요. 과거형이야. 그럼 그게 왜 안착이 안 됐을까? 그들을 계속 먹게 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시스템이 안착되면 여러분이 알라스카를 가든 저처럼 LA를 가든 사업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칠 기상 중에 길을 배우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프랜차이즈에서 시스템을 제공할 때요. 가맹비라는 걸 받죠. 가맹비라는 걸 받는다고요. 그게 왜 받을까요? 내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프랜차이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하우를 알려줌에 있어. 예? 가맹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돼요. 네트워크. 왜? 노하우를 알려서 제대로 성공만 하면 후불제로 나는 받게 돼 있어요. 후불제로. 프랜차이즈는 선물로 받아요. 자, 노하우 알려주면서 성공하든 안 하든 가맹비는 먼저 받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막 떠오르는 거 막 저도 접신이 됐어, 지금. 그분이 왔어, 오늘. 프랜차이즈는 선물 받는단 말이에요. 가맹비 받고 성공을 개런티해요? 안 하죠? 네트워크는 후불제예요. 왜요? 노하우 공짜로 줘요. 대신 어때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 보수예요. 그래도 어때요? 노하우를 알려준 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 돈을 왕창 넣게 하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이거 선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 받아 제끼면 그 다음부터 최선 다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맨하탄이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선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후불이에요. 후불인데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후불이라고. 안 갚고도 좋은데 본인이 안 갚는 대신 뭘 잃어버려요? 성공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거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맨하탄 사업자 중에 제가 최고의 갑질을 하는 리더일걸요? 우리 와이프, 아니 저는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들한테 굴하지 않아요. 기본이 그만해야 나는 첫마디가 뭐 전화 오면 나한테 전화하는데 죽는 소리 하면 너무 힘드시죠? 그럼 그만두시죠. 못 알아먹는 거잖아. 성공의 노하우를 공짜로 주는데 성공의 노하우를 공짜로 주면 그것도 후불로 받겠다는데 하겠네 못하겠냐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성공할 사람이냐고요. 이게 안 쫓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명쾌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서 이렇게 설명 안 듣고도 이걸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은 건사하기도 바빠요. 근데 이걸 못 알아먹는 사람을 내가 석궁도 아니고 돌을 깨는데 그게 깨져요? 아, 깨지더라. 제발 부탁인데요. 여기 초대한 분이 여러분 그 고정관념 깨는데 시간 들이게 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돌 깨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석궁이 아니거든. 아, 진심이에요. 요즘은 제 시간이 진짜 천금이 되더라고요. 정말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요. 맨하탄이 성공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아세요? 야, 세상 좁대. 전혀 상관없는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년 선배,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나는 너를 알고 있다요. 페이스북에서 너 봤다. 이게 촘촘히 연결되잖아요. 너 다단계 대마왕 냈더라고. 뭐 이런 거. 대마왕이 뭐야? 근데 부러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벤처 투자회사, 벤처 돈 되는 데서 상무예요. 연봉을 한 4억 정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 인쇄소득 가치를 알아요. 나도 가입할게. 먼저. 그런 게임 인간들 후원하기도 하고 돌깨도 웃기다고 내가. 놀리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돌인지 금인지 잘 가려서 깹시다. 몇 사람 보여준 돌들이. 다음 주에 때는 금이 돼서 오세요. 자, 시스템 4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랜든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키우려면 한국의 시스템이 역수출되면 좋겠다. 기회가 된다면 미국의 최고 리더들을 초청해서 한 달 정도 코리아가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보여준 의사도 있다. 같이 커야 되니까. 그랬더니 좋더라고. 굿아이디어. 미국의 물류 시스템이 엉망이거든요. 정말 배송이 개똥이에요. 5+2 프로모션 시키면 2는 따로 오고 5 따로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 코리아 직원을 파견을 해서 컨설팅하면 개선될 거예요. 그것도 또 적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 들으면 웃기니까 저는요, 교육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지금도 교육 계획서를 짜고 돈을 받는 사람인데요. 이 네트워크의 교육을 못 쫓아와요. 제가 아무리 해도, 왠지 아세요? 강사직. 제가 외부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1박 2일 코스를 짜주면요, 외부에서 막 집어넣거든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짜가지고요. 근데 그들은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 또 다시 만날 일도 없기 때문에요. 그냥 형식적인 강의라니까 아무 감동이 없죠. 이 시스템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시작해서 올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의 퀄리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것도 정말 공짜잖아요. 저 어저께 지방 가서요, 60분 강의하고 180만원 받고 왔어요.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되네요? 나갈 때 10,000원씩 내고 가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공짜로 하잖아요. 자, 홈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원데이, 여러분 옮기기 원데이예요. 하루에 몰아서 한 번, 일타 3P로 하는 날이에요. 이런 걸 중요한 건 먼저 이 하나하나 행사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와봤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겠어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 미팅장에 나와서 느끼고 배워보라는 거죠. 그것도 꼭 사람들이 집에서 음성 파일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웃기고 있는데 내가 침 튀기는 거 보이냐고. 이 강렬한 눈빛이 음성 파일 전달 되냐고.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콘서트를 왜 가는데? 집에서 음악 들으면 되지. 주변에 열기잖아요. 가수도 가수지만 옆에서 같이 환호하는 사람들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도 콘서트장 안 가본 인간들이 그건 왜 가냐고 그런다니까. 한 번만 가보라니까. 한 번도 고급차 안 타본 사람이 차는 똑같다 그런다니까.
타고라니까. 시트가 달라도 시트가 다르고 뭐가 달라도 뭐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MBA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MBA가 시스템의 총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6주, 그것도 6주를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6번, 그것도 3시간. 그 안에 담겨있는 컨텐츠를 설명해 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하라고 오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배우는데 공짜로 배울 수 있는 데다. 대학생도 상관없고 취업준비생도 상관없다. 정말 최첨단의 어마어마한 걸 배우는 거다. 그러니 사업하려고 오지 말고 외부에 가서 돈 내기도 듣기 힘든 살아있는 강의를 들을 거니 와라. 그것도 6주 다 듣지 마라. 첫날 와서 들어보고 괜찮으면 2주 듣고 3주 듣고 해라. 부담 없다. 네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교재 사가지고 하면 된다. 교재 안 사도 청강을 할 수 있다. 근데 교재 사서 따라오면 훨씬 효과적이다. 끝! 세상에 이런 교육 없어요. 제가 진짜로 교육으로 10년째 밥 벌어먹고 살지만 이런 교육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여기 마치신 분들 중에 MBA 초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처럼 흥분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가 들으니까 들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는 거지. 왜 대단한지 모를까요? 다른 허접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 공짜로 드립니다. 이거 배우고 습득하는데 여러분 대학교 4년 꼴랑 졸업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마크 잉글리시라고 영어 콘텐츠 만든 친구한테 야 니네 회사 쿠폰 100만 원어치만 보내줘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6년을 영어 공부했는데 땡큐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랜들한테 네? 땡큐밖에 못했다고요. 근데 그래 잘 보세요. 이번에 GIP 가서 그 랜든과 우리 이명진 매전생님 무슨 회의를 할 때 우리 큰딸이 통역을 했어요. 우리 큰딸이 6학년 큰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식당에 와가지고는 막 만나더니 너의 더터가 정말 클레버하다 막 이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겠다. 정말 뭐 어디 6학년짜리 그 통역을 다 하냐 뭐 이러면서 막 감탄하더라고. 근데 아빠는 땡큐 이러고 앉아있어요. 무대 나왔는데 그것도. 그게 뭐예요? 시스템의 차이인 거예요. 시스템의 차이. 여러분 시스템의 차이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차피 한정된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의 방식으로 산다고 인생의 무전은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지금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시스템을 바꿔라. 그 시스템의 단초가 메나테크에 있고 첫 번째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시작되는 MBA가 있으니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